자, 안녕하세요. 문희만 교수TV, 무교TV, 운동생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쥐 안 나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낚시성 이 썸네일이고요. 원래 쥐 안 나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육 경련을 뭐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라 그러죠? 이런 거. 어디였냐? 카프 스트레치 크램프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눌러주잖아. 막 이렇게 그죠? 막 아프니까 막 상대방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막 아파요 아파요 막 이렇게도 하고 그죠? 근데 얘가 쥐가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종아리만 나면 아주 다행인데 사실 이런 데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나잖아요. 만약에 한쪽이 그러면은 한 2주간 만약에 한 3일 4일간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해서 여기 있죠. 여기 상부승모근. 여기가 이제 담이 쥐가 오면 목을 못 돌립니다. 그리고 목이 디기디기 아프고 막 두통도 오고 막 그럽니다. 오케이? 근데 쥐가 안 나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쥐가 나는 건 종아리만 쥐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어깨도 쥐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도 등이 쥐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이게 쥐가 왜 나는 걸까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전해질 이상, 뭐 탈수, 이 탈수도 이 전해질을 이상하게 만들고요. 전해질 이상은 말 그대로 전해질 불균형, 칼륨, 칼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근육 피로. 이것도 신경 근육 풍부성 증가됩니다. 이렇게 젖산이 축적됨으로써 그러면 신경 전달 이상으로 또 신호가 근육에 전달하지 못해 불수의적 수출. 이것 또한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 압박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육 피로가 또 아까 말했듯이 혈류 장애, 근육 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과항분을 유도해서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쥐나는 거와 이, 이 과호흡은 무슨 관계일까? 이거에 대해서 운동 생리학 혹은 뭐 호흡 그의 기술의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호흡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 불균형한 이 활동들, 하도 운동 안 하고 뭐 이상한 음식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뭐 핸드폰 중독, 도파민 중독이죠. 그다음에 약 이런 걸로 인해서 과호흡이 일어나는데 이 과호흡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냐? 과호흡은 말 그대로 입으로 계속 많이 내뱉는 걸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과호흡이 되면 흔히 말해서 호기가 많아지고 흡기 호기, 그러니까 내뱉는 공기가 많아지면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알칼리증을 우리 몸은 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돌려놓을 때 이 중탄산염이 알칼리 물질이거든요. 이 중탄산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오케이? 이 과호흡이 되면 뭐다? 이 중탄산염을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함으로써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 중탄산염을. 그럼 뭐가 문제냐면 중탄산염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면 단순하게 이 중탄산염만 배출되는 게 아니고 인, 칼륨, 마그네슘 이런 놈들까지도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흔히 말해서 이제 막 이런 뭐라 그래 막 쥐가 날 수 있는 확률에 아까 이런 인, 칼륨, 마그네슘, 전해질 다시 볼게요. 이런 것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련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뭐라 그래 탈수도 이 전해질 농도 변화. 그러니까 전해질에 대한 이런 불균형은 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운동도 안 했는데 쥐가 나. 그랬을 때는 이런 과호흡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강의했던 이 공명호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고 따라해 주면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으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과호흡하면 이런 놈들이 빠져나가니 어떻게 돼? 뼈가 약해집니다. 과호흡은.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과호흡을 통해서 자꾸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합니다. 뼈가 너무 약해져서.
근데 물론 뼈가 약해지는 게 단순하게 호흡성 알칼리증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런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네블라이저 혹은 뭐 다른 약품도 있는데 이게 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 많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호흡성 알칼리증도 천식 환자들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이 뼈가 자꾸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천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정말 골다공증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이 천식 환자들을 위한 호흡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 입으로 호흡하는 것들, 입으로 막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호흡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에 이 무교TV 공명호흡이라는 이 방송 강의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흡수를 줄이면 에너지 생산이 극대화되고 ATP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ATP.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오락실로 따지면 동전을 넣어야 오락이 되듯이 우리 몸도 ATP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우리 극대화하려면 호흡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호흡수를 줄이면 이 중탄산염의 소실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근경련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호흡수를 줄이면 흔히 뇌혈류 증가로 뇌세포 건강의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도 써놨거든요. 가바가 뭐냐면 제가 전에 강의에도 가바에 대한 걸 써놨는데 가바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거는 억제를 합니다.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가 억제되어 있으면 신경 흥분 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얘네가 없다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흥분되면 불안이 있으니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보통 졸피뎀, 디아제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호흡수를 줄이면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가바 물질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됩니다. 호흡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도 도움이 되니 호흡수를 줄이라고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애들, 저 근육이 전부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육이 있어야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관절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근육 내에서 인슐린 민감도도 낮춰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사작용해서 많은 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끔 해서 지방을 축적을 좀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근육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몸은 큰데 막 과호흡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몸은 큰데 과호흡. 이런 애들 건강한 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친구들이 운동도 해. 격한 운동도 했다가 그 다음 아까 말한 이 공명호흡 같은 거 연습합니다. 공명호흡이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이 예전이 아니야 어제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연습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회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꼭 어떻게 한다? 권합니다. 이런 호흡 연습을 프로그래밍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만 어떻게? 카테고리가 달라지죠. 흔히 말해서 자율신경계에 조절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ATP 공장을 더 활성화시키니까 어때?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좋은 거니까. 회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권해줬으면 좋겠고, 경련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나는 원인 중 큰 원인이니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원인, 처방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다뤄봤습니다. 자,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꾸벅.